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이제 강철 물고기라고 이름을 안 부를 거예요. 그냥 줄여서 강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진작 이렇게 부를 걸. 짧고 얼마나 좋아. 짜잔,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 시계는 전편에서 소개했던 롤렉스 서브마리너만큼 많이들 아는 시계입니다. 세이코는 일본 브랜드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자기기나 자동차도 잘 만들고 심지어 뭔지 아시죠? 이건 못 들은 걸로? 심지어 시계도 잘 만듭니다. 옛날에 커츠 파동으로 스위스 애들 망할 뻔한 적 있죠? 원래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커츠를 개발했었는데 세이코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들이 안 팔렸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완전 스위스 애들 완전 큰일 났었죠. 아참, 전 일본 매니아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싫어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커츠 파동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면 좋을 것 같네요. SKX009를 리뷰하기 전에 설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 나름 역사가 있습니다. 세이코 다이버 시리즈를 다 보게 되면 1965년도부터 봐야 되지만 우리는 이 SKX009 케이스 모양을 가진 1976년으로 가야 됩니다. 1976년 초반에 나왔던 6309 칼리버 모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터틀형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거북이 모양이죠. 후반에 나온 6309 케이스는 지금처럼 러그가 이렇게 홀쭉해집니다. 절삭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다이어트가 됐다는군요. 1988년 7002 칼리버 모델은 초반에 150m 방수에서 200m 방수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오늘 리뷰하려는 SKX009 모습과 비슷한 모델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레드블루 조합의 베젤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1996년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SKX007, 009, 011, 013 등 뭐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까지 합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출시된 지 거의 20년이나 넘었죠?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전세계 판매량도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세이코 다이버 역사를 다 보려면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요. 모델명 SKX009보다 SKX007 모델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두 모델의 차이는 베젤이랑 다이얼 색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요. SKX007은 블랙 다이얼과 블랙 베젤로 무난한 점이 있고요. SKX009는 레드와 블루 색상이 들어간 베젤이고요. 블랙 같으면서도 블루 색상의 다이얼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SKX007은 많은 리뷰가 있으니까 오늘은 SKX009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SKX009 스펙을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케이스 크기 42mm, 케이스 두께 13.25mm, 알루미늄 베젤, 하드렉스 글라스, 세이코 칼리버 7S26 무브먼트, 파워 리저브 48시간, 200m 방수. 본격적으로 시계를 한번 볼게요. 다이얼 색상은 그냥 보면 블랙 같은데 자세히 보면 블루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와 로고는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양각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심심한데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이코는 저가 고가를 막론하고 기본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시 방향에는 데이데이트 창이 보이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실용성이 높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버 200m 글자가 적혀있고 레드 색상으로 그나마 다이얼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작된 내수용 시계와 일본 외 나라에서 제작된 외수용 시계의 글자 표기는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일본 제품은 21주얼 글자가 적혀있고 6시 인덱스를 자세히 보면 메이드 인 재팬과 무브먼트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 나라에서 만들어진 시계는 21주얼 글자가 없고 6시 인덱스 쪽에는 일본 무브먼트라는 정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을 가리키는 부분을 핸즈라고 합니다. 이 핸즈는 작살 모양을 하고 있고 초침대에 붙은 이 동그라미가 저는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계 디자인을 보다 보면 이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 동글동글한 게 시계 디자인을 더 예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광은 슈퍼 루미노바 C3를 썼고 세이코 야광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세이코 다이버 야광은 가격이 저렴하든 비싸든 정말 강하고요. 아주 굿이죠. 케이스 크기는 42mm고요. 다이버 시계로는 적당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베젤이 있기 때문에 시계가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큽니다. 그리고 러그가 짧은 편이라서 손목이 얇은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크기와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혹시 손목이 얇아서 걱정이 되신다면 38mm 크기를 가진 SKX013 모델이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케이스 마감은 솔직히 좋다고는 못하나 가격 대비로는 아주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1976년도에 제작된 모양으로 지금까지 변함없는
없는 케이스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두께는 13.25mm로 납득이 될 만한 케이스 두께인데 실제로 옆에서 보면 생각보다 두꺼워 보이는 케이스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베젤이 조금 높기 때문에 시계가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크라운은 4시 방향에 있고 실제 스쿠버 다이빙 할 시에 크라운이 손등에 방해되지 않는 점이 실제 생활에서도 상당히 편합니다. 크라운이 4시 방향에 있는 다이버 시계를 옛날부터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실제 실용성이 높다는 거죠. 글라스는 하드렉스 글라스이고 미네랄 글라스에 스크래치 방지 코팅을 했지만 그래도 기스가 잘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잘 깨지지 않는 글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사파이어 글라스가 좋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파이어 글라스가 좋은 분들은 사파이어 글라스를 구입해서 따로 커스텀하면 아주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하드렉스 글라스를 통해 보이는 다이얼은 상당히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베젤은 단방향으로 돌아가고 120 클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젤이 높고 홈이 있어서 조작이 쉬운 편입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그리고 베젤 인서트는 알루미늄 재질이고 색상은 일명 펩시라고 부르는 레드와 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색상 조합이 은근히 인기가 많습니다. 눈에도 잘 띄는 데다가 센스가 있어 보일 때도 있거든요. 롤렉스 펩시 모델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알루미늄 재질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있지만 생활 기스가 나기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탈색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 오히려 빈티지화 되어가는 점을 더 좋아라 합니다. 일부러 락스에 빈티지화 시키는 사람도 있더군요. 누구더라? 자, 이제 케이스백을 보겠습니다. 케이스백은 세이코 프로다이버 시계임을 상징하는 바다물결 문양이 있고요. 크루백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한눈에 봐도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파도 모양은 일본 미술가 카츠시카 후쿠사의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라는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높은 파도와 힘든 싸움을 하는 어선을 볼 수가 있는데 나름 멋지지 않나요? 이런 사소한 부분도 신경 쓰는 세이코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뜻이 있어요. 방수력은 일반적인 방수 기준 200m가 아니라 iOS 방수 기준 200m이고요. 물에 걱정이 없는 잠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여행, 서핑,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애용하고 있어요. 방수가 감이 안 오는 분들은 200m는 20기압이고 우리가 쓰는 수돗물이 5기압 정도로 50m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이 브레이슬릿 이름은 주빌레 밴드라고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리즈에 쓰이는 주빌레 밴드이고요. 이 주빌레 밴드는 통풍도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방수에 더 유리한 브레이슬릿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흐물흐물 거리는 이 낙지 같은 착용감은 덤이죠. 단점은 나중에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버클은 이중 버클이고 철판 같은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가격이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겠죠. 저는 이 주빌레 밴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일명 노간 노티라고 하는데 이게 예물로 롤렉스 데이저스트 모델로 많이 하기도 했고 만들어진 시기가 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옛날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이 주빌레 밴드를 멋지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 주빌레 밴드를 소화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으로 커스텀할 거라는 거. 세이코 칼리버 7S26으로 세이코 브랜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저렴해서 그런지 수동 감기와 핵 기능이 없는 게 아쉬울 뿐이고요. 물론 하이엔드 브랜드에도 핵 기능이 없는 시계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핵 기능이 있다가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렇죠? 자, 크라운을 살펴보면 크라운을 다 풀고 한번 당기면 데이데이트 창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조작해 보겠습니다. 날짜와 요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기면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살짝 누른 다음에 나사 돌리듯이 잘 잠궈주면 됩니다. 알죠? 덜 잠그면 침수돼요. 오차는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로 상당히 오차가 큰 편이고요. 무브먼트를 한번 보시면 막 공장에서 찍어낸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고장 없이 잘 가기는 아주 잘 갑니다. 오차 허용 범위가 클 뿐이지 뭐라고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케이스백으로 덮여져서 데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을 내자면 전 오차를 재어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오차를 재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뭐 오차를 쟀다가는 뭐가 화날까봐? 오차가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시간은 잘 맞습니다. 신기하기도 대단한 녀석이죠. 기특하죠. SKX009 시계 가격은 판매하는 사이트마다 다르긴 한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시계가 갖춰진 스펙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명 가성비라고 하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만들어주는 세이코 브랜드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네요.
자, 이제 총평을 한번 내볼게요. SKX009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이 시계를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버 시계의 보석 같은 존재라고요. 다이버 시계이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 오토매틱 입문용,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괜찮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명 커스텀 모드라고 하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매니아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커스텀 관련 부품들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세라믹 베젤부터 시작해서 사파이어 글라스, 다이얼, 무브먼트, 핸즈, 크라운 등등. 대표적 사이트로는 요보키즈, 다가즈, DLW, 이베이 등등 모든 SKX 부품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시계임에 틀림없는 이 세이코 다이버 SKX 시리즈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시계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마음을 먹으면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죠. 아마 시계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나마 로만손 브랜드가 좀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소리 소문도 없죠? 이름이 바뀌었던가?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메라는 이름을 가진 시계 제작자가 있더군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시계 브랜드가 빨리 나오길 바라면서 끝!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